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나연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우리 증시가 상승 동력이 부재한 가운데 계속해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만 글로벌 증시 상승 흐름에서 소외가 되면서 당분간은 이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하고요. 또 감사보고서 시즌을 맞아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종목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포트폴리오 점검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는 잠시 후 강의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한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10시 대박스쿨의 우라노스 임호동입니다. 자, 어느덧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인데요. 어떻게 이 금요일,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떠셨나요? 시장이 이번 일주일 동안 엄청 지루함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상대적으로 나는 좀 수익이 괜찮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는 이번 일주일이 아마 좀 지옥과 같은 느낌이 좀 느껴지신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주 한 주 동안을 좀 뒤돌아보면 코스피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우리 월요일, 화요일 출연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어찌됐건 간에 시장이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종목 장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아무 종목이나 차트가 좋다고 공략을 하거나 내지는 그냥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조지표에 뭐 잘 나와서 내지는 뭐 검색식에 잘 나와서 그냥 무작정 이 매수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정확하게 좀 시장을 이해하고 투자하셔야 여러분들이 손실을 적게 보고 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한 주 동안의 시장을 한번 다시 뒤돌아보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강한 모습이 나올 것인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자, 3월 바로 셋째 주 시장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우리 이데일리 방송 출연하면서 3월달 시장은 그렇게 강한 모습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왜 그렇죠, 여러분들? 어찌됐건 간에 제가 계속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1월달과 2월달하고는 시장 자체의 성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과 2월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장이 많이 떨어졌었고 거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다, 미중 정상회담이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워낙 싸다라는 매력이 느껴졌는데 자,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게 지금 이 가격 메리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월달과 2월달에는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 국가보다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신흥국으로의 자금 이동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3월달 들어서는 최근에 살짝 수급이 바뀌어가는 게 최근에 신흥국으로 들어오던 자금들이 다시 선진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요즘 어떻나요? 미국 시장 정말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옆나라 중국 같은 경우도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계속 뒤처지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글쎄요, 글로벌 전체 국가들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에 대한 매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는 가야 되는데 계속 이제 글로벌 시장들과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뭔가 상승을 시킬 만한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좀 재미없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자, 뭐 요즘 들어서 계속 이제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하향. 뭐 우리나라뿐만은 아닙니다. 사실 뭐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들을 계속 이제 하향시키면서 각 기업들마다 실적이 계속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승 동력이 워낙 부족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우리나라는 3월 달이 감사보고서 시즌인데, 자, 우리 지금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이 3월 달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월 달하고 12월 달은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워낙 3월 달과 12월 달에 악재가 갑자기 터지는 경우들이 많죠. 3월 달은 특히나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자, 요즘에 외관법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글쎄요, 저도 지금 주식 투자를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이 정도로 감사 보고서 영향력이 컸었던 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 갑자기 뭐 급락이 나오거나 갑자기 거래 정지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제가 방금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상장 실질 검사에 들어간 종목들하고 상장 폐지 사유에 있는 종목들이 총 65개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거래 정지만 된 종목만 보더라도 50개 이상의 종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갑자기 이런 종목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개인 투자분들 지금 알게 모르게 내 종목 갑자기 거래 정지됐어요. 내 종목 갑자기 급락 나왔어요. 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우리 또 종목 상담을 하니까 정말 뭐 내 종목에 지금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스럼 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제가 종목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오늘 장 끝나고 나온 발표입니다. 아마 확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직장이 바빠서 아직 확인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자, 북한에서 갑자기 태도를 급변하게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앞전까지만 해도 북미 회담이 좀 긍정적으로 가면서 어쨌든 북한이 개방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형성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통해 말씀드렸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40년 동안 저평가라고 취급받는 게 바로 북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만 개방되면은 사실 남한이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생기면서 시장이 강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이 다시 폐쇄적인 움직임이 보입니다. 자, 오늘 발표 나온 게 남북 연락사무소의 인력을 전부 다 철수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될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제로 뭐 기사로 나온 내용입니다. 기사로 나왔는데 미국하고의 협상이 제대로 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과 북한은 좀 어쨌든 빨리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 어쨌든 단계적으로 점차 밟아가려고 하는 건데, 양국 간의 의견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협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흐름이 돼버리고, 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의 인력을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에 남북 경협주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불과 우리 한 달 전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투자 대가인 짐 로저스가 이런 표현을 했었죠. 북미 회담 하고 나면은 분명히 북한은 개방을 할 것이고 대한민국 시장은 강세장으로 갈 거다. 그리고 본인은 아난티의 사회이사로 편입이 됐다라고 하면서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남북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찌됐건 간에 대한민국은 상승이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시장에 상승을 시킬 만한 뚜렷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누르는 하락을 시킬 만한 이유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하는 분위기에는 어찌됐건 동조는 하겠지만 전체 종목들이 상승하지는 못할 겁니다. 몇몇 종목들만 상승하면서
오늘같이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이 당분간 더 진행될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다음 주도 많은 FOMC 회의, FOMC 의원들의 또 경제 발언에 대해서 많이 발표가 나올 것이고 다음 주에 미국의 GDP 발표도 나오고요. 이러다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 시선이 초점이 쏠려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여러분들 이번 주와 비슷하게 상승이 제한적인 모습에서 일부 종목들만 강한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주를 이해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데 입장에서는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 종목이나 산다고 결코 상승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경기와 밀접한 종목들, 뭐 예를 들어 갖고 시장이 안 좋으면 바이오 종목들은 여러분들 약합니다. 제가 3월 첫째 주와 3월 둘째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중항체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보셔라라고 강의를 해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상승할 동력이 없다 보니 제약바이오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당분간 뭐 시장이 단기 반등 정도는 계속 반복을 하게야 할 건데 일부 업종의 쏠림 현상으로 아마 다음 주까지도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될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땠죠? 바로 코스피 대형주만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대다수 힘을 못 썼다라는 거. 그럼 다음 주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 대형주에만 쏠리고 반도체 쪽에만 좀 쏠림 현상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도 재고 자산이 많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는 호황으로 가지 못한 상태고 1분기를 뭐 관점으로 본다라면 삼성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할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2분기가 넘어가면서부터 수요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미리 좀 선반영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당분간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약합니다, 지금. 특히나 제약바이오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큰 종목들이다 보니까 요즘에 이 감사보고서 시즌에서는 버티질 못합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안 그래도 이제 말이 나와서 그런데요.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알고 가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 3월 달이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감사보고서 시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나는 매년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할 거다. 나는 뭐 정말 노후 준비까지 할 거다. 그런 분들은 매년 3월 달에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는 만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감사보고서가 적정이 나왔으면 좋고 한정이나 비적정이나 의견 거절이 나오면 안 좋다라고들 일반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감사보고서라는 게 정확하게 뭘까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주총 6주 전에 외부 감사인한테 회계법인에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재무제표가 우리 회계 처리 기준에 딱 맞게 공정하게 표시를 했으면은 그냥 감사인은 적정 의견을 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가 지금 적자다, 자본 잠식이다 라고 정확하게 쓰면 감사 의견 그냥 적정 줍니다, 여러분들. 자본 잠식인데도 적정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감사 의견이 적정이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3달 뒤에 상폐가 되는 종목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자, 반대로 한정, 부적정, 거절 무조건 악재일까요, 여러분들? 물론 부적절과 의견 거절 같은 경우는 악재가 많습니다. 의견 거절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상 사실 그대로 기입하지 않고 뭔가를 숨겼기 때문에 감사인이 봤을 때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다. 의견 거절을 하는 거라 보통 부적정과 의견 거절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 거래 정지, 상폐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심각성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중요한 재무상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입을 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한정을 때리나 크게 뭐 기업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한정입니다. 자, 그거를 조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요즘 정말 느끼는 게, 야, 2019년은 다른 해보다 정말 감사 보고서가 이렇게까지 강화가 됐나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기업 혹시 무슨 기업인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하나 감사 보고서를 준비했는데,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정말 올해는 이 대기업조차도 걸렸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이 위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감사 범위 제한으로 한정을 받았고 한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거래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자, 대기업들도 지금 피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는 더 강화가 될 것이고 점점 매년 강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중소기업들만 피해를 볼 것이다. 대기업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대기업들도 쉽게 피해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 보고서를 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한정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재무제표를 보는 게 아니라 한정을 받았을 때 뭐가 문제인지 바로 특이사항이라든지 밑에 기재사항들을 좀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한정 나왔던 기업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문제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정정 또 보고서를 내놓게 됩니다. 정정 전에는 영업이익이 1289억이라는 이 재무제표를 내놨으나 정정 후에는 영업이익이 429억으로 자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사실은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영업이익을 너무 크게 썼기 때문에 한정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적자는 아닙니다. 자본 잠식도 아닙니다. 기업에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고 투자자들이 투자한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정이라고 되고 한정 같은 경우는 보통 거래 재개가 빨리 됩니다. 하지만 부적정이나 내지는 의견 거절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보고서가 의견이 거절을 받았던 한정을 받았던 부적정을 받았던 적정을 받았던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정이라도 얼마든지 상폐당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3월달 초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막상 감사보고서 시즌에 다가와가지고 이런 것도 보지 않고 대응했다가 거래 정지 때리거나 갑자기 주가가 하락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가 없고 정말 그러다가 관리 종목으로 가거나 상패로 가버리면 여러분들 투자한 돈이 순식간에 그냥 사라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월 초나 3월 중순에 반드시 해야 될 거는 내 종목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실 이 세 가지만큼은 꼭 반드시 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잘 확인을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종목들 웬만해서는 다 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상패에서 관리 종목의 사유가 되는 내용인데요.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코스피 종목은 50억 미만이 되면 안 됩니다. 코스닥 기준으로는 30억 미만이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매출액이 50억 미만이나 30억 미만이 돼버리면 관리 종목이 들어가고 관리 종목 상태에서 1년 뒤에도 매출이 늘지 않고 이 기준의 밑에 들어가 버리면 바로 상패로 돼버립니다. 근데 보통 매출액은 크게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종목은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매출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두 번째 영업이익입니다. 자, 회사는 어찌됐건 돈을 버는 주체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버는 조직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무제표에서는. 자,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적자 기업이다.
보통 3년 연속 적자 기업이 위험하다라고들 알고 계시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3년 연속이 아니라 4년 연속 적자 기업일 때는 관리 종목에 가버립니다. 이거는 이유 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유 불문이고 관리 종목 들어갔다가 5년째 영업이익이 적자일 경우 상패로 가버린다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여러분들 4월 달이든 5월 달이든 7월 달에 생각보다 적자 기업들의 주가는 잘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통 테마주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거의 대다수가 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던 수소차 테마주들, 뉴로스, 적자입니다, 여러분들. 뉴로스도 이번에 최근에 문제되는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지는 다른 종목들 잘 보시면 테마주들이 대부분들 적자입니다. 적자인 기업들은 상패를 피하기 위해서 이슈 내지는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유증을 발행하거나 CB를 발행해가지고 자본을 확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사실 4월, 5월, 6월, 7월 달은 적자 종목들이 잘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른 때는 상관이 없지만 3월 달만큼은 적자 종목들을 웬만해서는 피해야 된다는 거 꼭 보셔야 됩니다. 다른 때는 안 보신다고 하더라도 3월만큼만은 반드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겁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실. 자, 사실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재무제표를 잘 안 보지만 그나마 보더라도 보통 확인하는 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유보율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보율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실입니다. 여기에 걸리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거나 매출액이 적은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실에 걸리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실이 자기 자본금보다 50% 이상 초과가 될 경우에 이거 관리 종목 사유입니다. 다른 때 필요는 없습니다. 3월 달 초에서 3월 중순에 반드시 내 종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3년 안에 2차례 정도 걸리게 될 경우에 관리 종목 때리고 그 다음에 바로 상패입니다. 이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예시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 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감사보고서에서 바로 3, 4년도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2년 전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2018년, 2017년, 2016년이죠. 2016년에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실이 자본금 대비해서 43% 정도 됐습니다. 간당간당하지만 어쨌든 기준상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실이 자본금을 100% 넘어버렸습니다. 자, 손실률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옐로우 카드 받은 거죠. 옐로우 카드를 받았는데 바로 올해 감사보고서에서 나왔는데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실이 자본금 대비해서 260%를 초과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요? 관리 종목입니다. 이 종목 관리 종목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이 다음 해 한 번 더 이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면 내년에 상패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유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실제로 지금 관리 종목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보실 때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재무제표 잘 안 봅니다. 어렵습니다, 사실요, 여러분들. 매출액을 봐야 되는지 영업이익을 봐야 되는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른 거 여러 개 보실 보라는 거 아닙니다. PER, PBR, EPS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3월 달 안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실이 과연 어떤가를 한번 보셔야 여러분들이 감사보고서 시즌에 갑자기 급락 나오거나 내지는 갑자기 거래 정지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매매를 하면서
3월 달에 이러한 케이스를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저는 재무제표를 꾸준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이 재무제표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렌 버핏이 이런 표현을 했죠.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손실을 안 보는 거다. 손실을 최소화자인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손실만 안 보면 여러분들 수익 내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보고서 시즌에서 결국은 이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어서 기존에 적자였던 종목이나 내지는 동전주나 내지는 제약바이오 같은 산업들은 보통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가장 튼튼한 섹터가 어딜까요? 생각보다 반도체 섹터들은 여러분들 적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큰 문제가 될 종목들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60개가 넘는 종목들이 상장 실질 검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의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 반도체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셀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의 반도체 업종도 계속 올라가고 최근에 구글이 하이닉스에다가 3분기부터 물량을 대달라고 이렇게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센 것도 맞지만 실적 시즌, 실적에 대해서 중요시되는 시기에는 가장 반도체 업종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음 주까지도 이 반도체 업종의 쏠림 현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반도체 업황의 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부터 회복이 될 겁니다. 물론 2분기부터 회복이지 2분기부터 좋아진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옛날처럼 대세 상승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강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반도체 섹터다라고 보시고 2020년에는 삼성전자의 평택 2라인 그리고 중국의 시안 2라인 본격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될 것이고 하이닉스 역시 또 투자가 진행이 될 예정이라 증설을 하게 된다면 역시 반도체 장비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또 직장인분들 퇴근해서 방송 보시는 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두셨다가 주말 사이에 이 반도체 장비주를 좀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고 아마 다음 주에 또 공략을 해본다라면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이 시장을 이해하시고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요 반도체 관련해갖고 이 강의를 해드렸는데 잠시 뒤에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이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 제가 몇 개를 뽑아놨으니까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라노스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서 감사보고서 시즌을 맞아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정관님, 오늘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는 반도체 장비주 소개하시는 건가요? 네, 역시 다음 주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섹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 여러분들도 직접 공부를 해보시고 오늘 물론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저한테 또 투자를 하신다라면 제가 분석한 반도체 장비주가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할 반도체 장비줄 소개한다고 하시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상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6801님의 문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루멘스 감사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3,000원에 10% 비중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상담 부탁드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진단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뭐 감사보고서라는 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주총 6주 전에 회사가 감사인한테 재무제표를 보내고 이 감사인이 의견을 또 제시해가서 이렇게 뭐 증선위에 또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는데 루멘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 공시를 냈습니다. 지연 공시를 냈는데 주총이 3월 28일이기 때문에 3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뒤까지도 나오지 않는다면 이 종목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제출을 지연한다라는 공시를 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아마 감사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감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뭐 감사 보고서 지연이라는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뭐 일시적으로 악재로 반영이 됐습니다만 보통 이제 지연 공시 내고 나서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감사 보고서 나오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를 2,440원 잡고 계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감사 보고서만 잘 나온다라면 기술적으로 반등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문제는 해당 종목이 지금 좀 영업 손실이 지금 보면은 뭐 2년 연속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종목에 있어서 지금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좀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좀 단기 반등 나온다라면 2,900원쯤에서 종목을 교체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루멘스입니다. 손절가 2,440원, 목표가는 2,990원, 2,900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저기 케어랩스인데요. 네.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엄청 빠졌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시청자분 일단 거래량도 많이 터져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건지. 네, 일단 매수가와 네. 비중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기 네. 21,700원에요. 네. 20%예요. 네, 21,700원에 20%.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뭐 손실을 보고 있진 않은데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 빠른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케어랩스 21,700원에 20%이 종목이 오늘 급락이 나왔잖아요. 어떤 이유로 급락이 나왔을까요? 네, 일단 뭐 요즘에 사실 네, 우리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거 일단은 뭐 매수가가 아직은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근데 요게 지금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케어랩스가 저기 우리 또 굿닥 같은 어플 만드는 회사죠. 네. 네네, 그렇죠. 갖고 요게 좀 이제 아무래도 헬스케어 쪽으로 연관이 되게 되는데,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요즘에 많이 올라간 데다가 아까 제가 강의를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크다 보니 그 부분이 저는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근데 네. 사실 해당 종목의 재무제표를 봤는데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 잠깐 화면상으로 보여드리겠는데. 네. 자, 보시면은 어쨌든 이번에 뭐 감사 보고서도 적정을 받은 상태고,
네. 지금 뭐 영업이익도 뭐 전년 대비해서는 좀 감소는 했으나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고요. 뭐 그리고 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도 지금 뭐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플러스에다가 자본금 대비해서 많기 때문에 요거는 뭐 네. 재무상으로는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제 네. 오늘 네. 요 수급을 잠깐 볼게요. 수급을. 보면은 판 주체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사실. 보면 외국인이나 오히려 투신, 연기금 얘네들 전부 다 샀기 때문에 저는 네. 여기에서 좀 개인 투자자들의 약간의 투매성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오히려 하단 구간을 정확하게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 21선 바로 21,700원 구간 일단은 손절가 잡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네네. 안 깨지면은 저는 오히려 다시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최근에 조금 아까운 거는요, 주봉상 네. 보면은 앞전에 전고점 구간에서 저항 맞고 꼬리를 이렇게 떨어뜨렸기 때문에 사실 좀 팔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팔았으면 좋지 네, 않았을까 싶고, 네네. 네네. 팔을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하루에 그냥 쭉 빠지니까 팔을 새도 없어요. 예,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서. 자, 네. 근데 저는 일단 뭐 다음 주에 좀 반등 노려볼 수 있다고 판단이 드니까요. 네. 25,000원 정도 반등 한번 나오시면은 좀 수익 실현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이요? 네네. 네, 장기를 가져가는 건 안 좋아요? 해당 종목이 그렇게 뭐 업황이 좋은 섹터가 아니고 또 실적이 막 네네.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 네네. 관점은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25,000원대 매도할게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케어랩스 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6917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K케미칼 74,000원의 매수, 비중 100%, 매도 가격, 매도 시점 상담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손실이 보고 있는데 비중이 100%예요, 전문가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요 SK케미칼하고 사실 요즘에 애경그룹하고 사실 가습기 사건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1월 달하고 2월 달 사이에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으나 21선을 지지받고 가던 이 구간대가 깨졌다라는 게 지금 가습기 사건이 터지면서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봉상 지금 60선 구간까지 하락을 맞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67,600원 구간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저는 이 종목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손절가 67,600원 잡고 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주봉상으로도 사실 뭐 20선 구간 딱 돌파가 된 다음에 지지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데드크로스로 보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손절가 지키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다만 이제 해당 구간이 만약에 깨지지 않는다라면 아마 이 구간에서 좀 횡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횡보가 나올 것 같아서 단기 목표가는 77,000원 잡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케미칼의 손절가 67,600원, 목표가는 77,000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합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하트 네, 하츠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8,100원에 20%. 네, 8,100원 20%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수익을 보고 있으시네요. 예, 예.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상한가를 써서 기분 좋으실 네.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또 어떤 이유로 전화 주셨을까요? 목표가. 목표가요? 알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정말 하츠 8,100원에 20% 좀 수익을 예. 보고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인데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예, 네네. 수고합니다. 일단은 뭐 수익을 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해당 종목이 요즘에 뭐 미세먼지가 자꾸 심해지다 보니까 그래, 좋다 그래야 돼, 샀어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사실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과거에는 테마였으나 요즘에는 어쨌든 이제 성장성을 밟아가면서 이제 가는 슈퍼사이클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앞전에 일단 전고점 구간대를 이번에 좀 돌파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예. 8,500원을 손절가로 일단은 손절가가 아니죠. 일단 수익이시니까 8,500원을 하단으로 좀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8,5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상승 유지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오늘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요 예. 위로 좀 올라가는 거는 아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상한가 나오고 나면은 다음 날 보통 갭상승 나왔다가 매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매도하면 싶어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상한가 다음 날 매도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월요일 날 예. 갭상승하면은 차익 실현을 하시고 예. 만약에 이제 8,500원 구간이 깨지면은 당연히 전량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 나중에 이제 8,500원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다시 재매수 구간으로도 한번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하체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327님의 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 아남전자 3,800원에 비중은 50%입니다. 언제쯤 안심할 수 있을까요? 시황의 황제이신 전문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이 종목 지난해 한 8월쯤 매수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좀 긴 시간 보유하셨잖아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네. 사실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오 관련된 종목이죠. 오디오 관련된 종목이라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가 하만사를 인수했을 때 당시에 이 종목이 이제 테마성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종목을 공략하셨던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이 상승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자율주행 테마가 이제 부각이 돼야 될 텐데 사실 요즘 시장에서 자율주행 테마가 부각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JP모건 쪽에서 GM그룹에 대해서 자율주행으로 주가가 올라갈 일은 없을 거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할까요?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일단은 자율주행 테마가 바로 오기는 어렵겠지만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찌됐건 간에 매집이 좀 잘 되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봉상 정확하게 하단을 지지받으면서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상승과 조정을 좀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은 저점 구간 올려가면서 주가 한 번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나 아남전자가 또 이제 반도체 쪽의 흐름이 나오다 보면 한 번씩은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손절가는 2,550원 잡으시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3,150원 정도 잡으셔서 해당 종목을 차라리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셔야 좀 수익 보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남전자는 손절가 2,550원, 목표가는 3,15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TNR 바이오팩이라고요. 네. 그것을 제가 추매해가지고 네. 12,595원인데요. 네. 20%거든요. 네. 근데 조금 약 손실 나서요. 네. 걱정돼서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럼 매수를 하신 거네요, 시청자님. 네네네. 네, 좀 많이 올라왔는데 좀 한 3거래일째 떨어지고 있어서 전략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TNR 바이오팩 12,595원 추매를 하셔서 단가를 조금 내리셨고 20% 갖고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라노 전문가님. 네. 방송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은 최근에 이 종목을 매수하신 거죠? 네네. 일단은 해당 종목이 사실 제 강의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어쨌든 바이오 종목들이 좀 약합니다. 예, 바이오 종목들이 좀 약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다음 주만 조금 버티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다음 주에 앞서 강의를 통해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GDP 발표도 나오고, 그다음 FOMC 의원들의 발언이 나와서 사실 경제 둔화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은 이 바이오주 종목들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는 좀 상대적으로 종목들이 좀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 미국 암학회가 좀 지나고 나면은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좀 약간 그렇게 일정을 좀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나서 기술적으로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해당 종목이 그래도 일봉상 이제 보시면 N자 형식으로 이렇게 반등 나오다가 눌림목이 나온 건데 아직까지는 추세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라면은 해당 종목에 좀 단기 손절가를 잡고 가는 게 12,000원짜리를 손절가 잡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12,000원이요? 네네. 요게 일단 단기 손절가인데,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시장이 이번 주처럼 계속 진행된다면 요 종목이 아마 낙폭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게 시장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종목으로만 치자라면 12,000원 손절까지만, 시장이 안 좋다라면 저는 요게 10,000원까지는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종적인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네네. 다만 기술적으로 아마 10,000원 구간대를 지지받고 반등 한번 줄 것 같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반등 나올 때 차라리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 낮추시고 아마 수익으로 전환을 해간다면 저는 13,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또 이 주가 리바운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아마 수익 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NR 바이오팹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878님의 문자입니다. 우라노스님 믿고 보는 전문가입니다. SKC코롱 BI 34,000원에 60%입니다. 좋은 회사인데 대응이 쉽지 않네요. 부탁해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요즘 계속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요거에 참 고민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SKC코롱 PI.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다수가 폴더블 관련주로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해당 종목은 사실 폴더블 관련된 종목에 가깝지가 않습니다. 해당 종목이 이제 PI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필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폴더블보다는 기존 휴대폰에 좀 더 가까운 종목인데, 사실 근데 기존의 최근 휴대폰에 대해서 판매량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거보다는. 지금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정체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 종목이 당장은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이제 폴더블이 출시되고 이러면서 해당 종목이 조금 폴더블 쪽으로의 사업 역량을 더 키운다라면 그때 주가가 좀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센 반면에 휴대폰 부품주들이 생각보다는 좀 약합니다. 특히나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이 약한데, 일단은 뭐 지금 기술적으로 주봉상 20선 구간대를 뚫었다가 다시 20선 구간대를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해당 구간 아마 전저점까지는 다시 한번 좀 가능하다라 판단이 들고, 손절가는 28,600원 구간 손절가 잡고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아마 해당 구간까지 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반등 나온다라면 그래도 36,000원까지는 좀 회복 가능해 보이니까 평단가를 당시에 반등 나올 때 낮춰가지고 수익 전환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코롱 PI 손절가를 28,600원, 목표가는 36,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공개하시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뭐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보자면 시장이 좀 계속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가는 종목들만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을 텐데, 상대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뭔가 재미를 보기에는 쉽지 않은 장세일 겁니다. 사실 뭐 반도체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강한 모습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음 주에 갈 수 있는 종목은 저는 반도체 쪽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를 하셔도 좋지만 오늘 제가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또 분석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조금 주가가 빨리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 투자 전략에 여러분들 도움 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반도체주의 상승이 기대된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도 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다음 주장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꼭 참여를 하셔서 미리미리 좋은 종목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대박스쿨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이 꽃샘 추위가 이어진다고 하고요. 또 전국적으로 비가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날씨 잘 체크하시고 나들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